안녕하세요. 해선펀다 채널의 경호입니다. 제 영상은 초보분들에게 눈높이가 맞춰진 영상이니까 그 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오늘은 보조지표에 관해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처음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보조지표가 좋은지 굉장히 큰 열의를 가지고 찾아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그럼 스토캐스틱 차트 보시면 스토캐스틱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이런 형태의 보조지표는 과열 구간에서 아래로 꺾이면 매도를 고려해보고 과매도 구간에서 위로 꺾이면 매수를 고려하는 전략이 있겠고 혹은 뭐 주가와 지표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곧 추세 전환을 고려하는 전략. 뭐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세우고 매매에 임할 수 있겠죠. 차트를 보시면 이런 구간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전략들이 비교적 잘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이런 구간들. 뭐 매도를 고려하면 일정 부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구간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구간, 잘 색깔이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런 구간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더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더 상승을 했죠.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보조지표를 이용해서 이런 전략들을 썼다면 오히려 손실이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맞는 구간도 있고 맞지 않는 구간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제가 스토캐스틱을 예를 들어서 잠깐 살펴봤지만 이게 1분 봉을 보든 5분 봉을 보든 뭐 10분 봉을 보든 60분 봉을 보든 아니면 일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월봉을 보든 간에 맞는 구간과 맞지 않는 구간이 모두 나온다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예전에는 보조지표에 목숨 걸고 한번 매달려 본 적이 있는데요. 머리가 저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이제 정말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그 지극히 평범한 지능과 재능을 가진 저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 보조지표에 매달려서는 답이 없다. 보조지표 100개 써도 그건 그냥 보조지표다.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결론은 보조지표는 어차피 가격을 통해 그려지는 거고 그 가격은 곧 캔들의 종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보조지표도 캔들에 시간적으로 앞서지 못한다. 이 두 가지가 보조지표를 살펴봤던 저의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주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제가 남기는 영상들은 제 관점을 이야기해보는 것이지 어떤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의라는 거는 뭐 이러이러한 것이라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일종의 답을 이야기하는 형식인데 실상 뭐 이 바닥에서는 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조지표를 가지고 뭐 리딩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뭐 죄다 하수고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걸러내야 된다. 뭐 이런 뜻은 아니라는 점. 이 점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좀 더 여기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구간들은 들락날락한 구간들이죠. 어떤 이런 상승의 밴드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흔드는 여기만 놓고 봤을 땐 이렇게 흔드는 흐름 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보조지표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렇게 보면 추세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 또 어떻습니까?
제가 뭐 이런 걸 한번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뭐 이런 이야기 좀 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수렴과 발산, 어떤 에너지, 이런 걸로 좀 생각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수렴과 발산이라는 것은, 어떤 수렴이라는 것은 힘을 모은다.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런 흐름을 그린다. 점점 수렴하고 있지요. 그럼 이것은 곧 에너지의 응축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응축의 과정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이런 추세적인 흐름, 방향은 어디일지 모르나 위일지 아래일지는 모르지만 곧 발산이 일어난다. 수렴과 발산. 그 모든 차트는 수렴과 발산의 연속이다. 뭐 그 와중에 또 뭐 이런 1파, 2파, 3파, 뭐 4파, 5파, 막 A, B, C 뭐 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런 것도 적용할 수 있겠고, 근데 엘리어트 파동은 또 안 좋은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지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건 빼고 수렴과 발산이라는 그런 에너지 파동 뭐 이런 것에 대한 저는 답을 그런 것에서 찾았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조지표 보시는 것보단 힘의 작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규칙성을 발견하는데, 만약에 이런 규칙성에 어긋나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어떤 일정 기준 이상 나가면은 반대로 나온다면 그 반대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또 이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걸 파악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그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땐 보조지표를 보시는 것보단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보조지표와 관련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공부의 방법이 꼭 수렴과 발산이 정답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됐었고, 보조지표는 지나고 보면 시간 낭비였어요. 저에게는. 뭐 아주 고수분들은 보조지표를 보고도 딱딱딱딱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뭐 그럴 능력은 안 됐고요. 보통의 능력, 머리와 뭐 재능을 가진 저로서는 어떤 에너지의 응축, 수렴과 발산, 그 발산되는 양상, 언제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궁금증,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지표와 관련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